2022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간호관리학 35문항입니다. 문제 1. 세계 온 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지닌 국제조직은 정답은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는 모든 국가들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O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며 질병 예방, 의료 서비스 접근성, 긴급 상황 대응, 정책 개발 및 건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지도한다. 문제 2. 1973년의 의료법 개정이 간호 분야에 미친 영향은? 정답은 분야별 간호사 자격 인정입니다. 1973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조산원과 업무별 간호사의 자격 기준이 설정되어 보건 분야 간호사, 마취 간호사의 자격이 인정되었다. 이 밖에 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다.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문제 3.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병원에 입사한 뒤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 가치, 규범, 문화, 윤리적 표준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발달시켜가고 있다. 정답은 전문직 사회화입니다. 전문직 사회화는 개인이 특정 전문 직군에 속하여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과 가치, 규범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해당 전문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해당 직업의 도덕적 원칙, 윤리적 가치, 프로토콜 및 행동 규범, 전문 용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전문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 실천법 등을 습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존중받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호사로서의 사회화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 의료팀과의 협력,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할 수 있다. 문제 4. A 간호사는 근무 중 B 간호사가 약물을 바꿔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뀐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B 간호사는 A 간호사에게 자신의 실수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 A 간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는? 정답은 정직의 규칙입니다. 정직의 규칙은 직업 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직무 수행 시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함을 의미한다. A 간호사는 B 간호사의 실수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숨기거나 비밀로 해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다. A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A 간호사는 B 간호사의 요청에 따라 실수를 비밀로 해주는 대신 정직하게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신뢰와 투명성을 유지하며 환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행동이다. 문제 2자.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운동을 격려하지만 환자는 수술 부위가 아프다며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간호사가 느끼는 윤리적 갈등은? 정답은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입니다. 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 부위가 아프다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간호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듣고 이해해야 한다. 반면 선행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이다.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이 중요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 6. 법정 전염병에 대한 고지는 간호사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이때 적용된 공리주의적 관점은? 정답은
도덕적 판단의 결정 기준은 행위의 결과로 결정된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결과 윤리 또는 결과 중심적 윤리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관점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법정 전염병에 대한 고지는 환자와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간호사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전염병에 대한 고지를 함으로써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문제 7.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용량, 방법, 변질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는 간호사의 의무는 정답은 확인 의무입니다. 확인 의무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의약품의 용량, 투여 방법, 저장 상태,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문제 8. 수간호사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때 적용한 관리 이론은 정답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와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관리 이론이다. 이 이론은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동기, 의사소통, 리더십 등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 요소들이 조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조직 구성원의 우호적인 대우, 상호 존중, 신뢰 등을 강조하여 조직 내의 협력과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를 수행한다. 문제 9. 병원에서는 예기치 않은 입원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간호관리 체계 모형 중 어떤 요소인가? 정답은 투입입니다. 병원에서 예기치 않은 입원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이는 간호관리 체계 모형 중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 인력 시설 및 장비, 정보 시스템은 투입에 해당된다. 피드백에 해당하는 예시는 환자 만족도 조사, 간호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등이 속한다. 문제 10. 수술실 수간호사는 로봇 수술 기법이 수술에 도입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수간호사가 사용한 기획의 유형은? 정답은 운영적 기획입니다. 운영적 기획은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되는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목표와 활동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의 업무 일정, 인력 배치 계획, 자원 활용 등이 운영적 기획에 해당한다. 운영적 기획은 조직 내에서 일상적인 운영과 업무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데 로봇 수술 기법 도입으로 인해 수술실에서의 간호 업무가 변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수간호사가 6개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간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역량 향상과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 11. 간호관리자가 간호의 질 향상 활동 주제로 입원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선정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창의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법은 정답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아이디어의 발상과 비판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찾아낸다.
문제 12. 병동에서의 낙상 발생률 감소를 위해 목표관리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간호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정답은 6개월 내 낙상 발생률 전년 대비 5% 감소로 목표를 설정한다. 입니다. 목표관리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목표관리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낙상 발생률 감소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문제 13. 포괄수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답은 진료에 투입하는 비용 감소로 의료의 질 저하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 중 하나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지불하는 체계이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받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일정 금액인 지급액을 미리 알게 된다. 의료기관은 해당 금액 내에서 환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과 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지급액 내에서 최대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일부 특수한 의료 서비스나 복잡한 환자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비용 감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 제한된 지급액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특정 치료를 선택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문제 14. 응급의료센터의 고객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간호사들은 근무에 대한 부담감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센터 전용 간호사 휴게실을 설치하고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마케팅 유형은 정답은 내부 마케팅입니다.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내부 마케팅은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 그들의 만족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부 직원이 만족해야 외부인들도 만족하게 된다. 문제 15. 특정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직 형태는 정답은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구성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조직은 해체되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 목적 지향성이며 팀 멤버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가지고 프로젝트 목표를 위해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 16. 병원 입사 후 5년이 지난 간호사가 최근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권태감을 느껴 이직을 고민하면서 수간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수간호사는 간호사에게 환자 안전활동 리더 역할을 부여하여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수간호사가 적용한 직무 설계 유형은 정답은 직무 충실화입니다. 직무에 새로운 업무 요소를 추가하여 직원의 업무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추가된 업무 요소는 직무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직무 충실화는 직원들의 동기와 업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상황에 적합한 간호 전달 체계는 간호사 충원 비율이 낮고 신규 간호사 비율이 높은 병동이다. 이에 수간호사는 간호 업무의 특성과 간호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특정 업무별로 분담하는 간호 전달 체계를 선택하려고 한다. 정답은 기능적 간호 방법입니다. 업무의 특성과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각 기능에 따라 분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특정 업무별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간호사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환자의 케어가 이루어진다.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활용된다. 신규 간호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간호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기능적 간호 방법은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므로 신규 간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문제 18. 다음 병원의 조직 문화 유형은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병원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 환경 및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제적 적응을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정답은 혁신지향 문화입니다. 혁신지향 문화는 조직 내에서 혁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장려하는 문화이다.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성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변화에 대한 적극성과 실패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병동에서 필요한 일일 총 직접 간호 시간은 환자 분류군별 1일 총 환자 수는 1군 8명, 2군 8명, 3군 4명. 환자 분류군별 환자 1인당 요구되는 직접 간호 시간은 1군 1간 2시간, 2군 1간 3시간, 3군 1간 4시간이다. 정답은 56시간입니다. 문제 20. 간호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항상 낮은 점수를 주는 오류 유형은 정답은 규칙적 오류입니다. 규칙적 오류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규칙적 오류의 예시이다. 간호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항상 낮은 점수를 주는 오류 유형이다. 문제 21. 조직 구성원을 위한 외적 보상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의료비 지원과 연금 보조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연금 보조는 외적 보상에 해당한다. 반면 개인의 성장 기회 제공, 의사결정 참여 기회 제공,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부여, 책임감 부여와 흥미있는 업무 제공은 조직 구성원을 위한 내적 보상에 해당한다. 문제 22. 지각을 반복하는 간호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정 행위를 구체화한다. 지각을 반복하는 간호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정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확한 피드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문제 23. 리더가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아이디어 공유를 지원하고 관계를 중시한다.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른 리더십 유형은 정답은 참여형 리더입니다. 참여형은 리더가 팀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강조한다. 팀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며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존중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제 24.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에서 위생 요인만으로 구성된 것은 정답은 급여, 작업 조건, 정책입니다.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은 조직 내에서 직무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하여 강조한다. 허츠버그는 직무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요인들을 강화하고 직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생 요인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기부여 요인들은 만족감을 높이고 직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자극한다. 성취감, 성과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자부심, 개인의 성장과 발전,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이다. 위생 요인은 이 요인들은 직무 불만족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작업 환경과 조직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급여, 작업 조건, 직무 환경, 조직 정책 등과 연관된다. 위생 요인들은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불평을 유발하지만 만족될 경우에는 직원들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25. 다음의 의사소통 유형은 간호부 팀장들은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한다. 인근 부서의 팀장끼리는 소통이 원활하나 멀리 떨어진 부서의 팀장과는 느리게 소통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정답은 원형입니다. 원형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원을 그리며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조직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정보는 빠르게 전달되고 의견을 공유하기 쉽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부서의 팀장끼리는 소통이 원활하나 멀리 떨어진 부서의 팀장과는 느리게 소통한다. 문제 26. 효과적인 팀워크를 위한 팀 운영 방안은? 정답은 팀원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입니다. 문제 27.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협상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협상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서로 다른 이해와 이익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협상은 상호 간의 이해와 타협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문제 28. 간호의 질평가에서 과정적 접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정확히 적용하는가입니다. 과정적 평가는 간호활동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평가이다. 간호 프로세스, 의사소통,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평가한다. 과정적 접근은 단순히 결과물이나 성과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활동 자체의 질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정적 접근에 해당한다. 이는 간호 과정에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29. 다음 상황에 적절한 질 향상 활동 도구는? 투약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행위부터 간호사의 투약 행위까지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정답은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는 투약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행위부터 간호사의 투약 행위까지의 전 과정을 도식화한다. 프로세스나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각 단계의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오류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환자 안전사고는 복부 수술 부위의 드레싱을 위해 피부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다가 가로 1cm, 세로 2cm 크기로 복부의 피부가 벗겨졌다. 정답은 위해 사건입니다. 위해 사건은 의료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해 사건은 의료 실수, 감염, 낮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 중에 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는 것이 위해 사건에 해당한다. 반면 근접 오류는 비슷한 형태 또는 소리를 가진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접 오류는 인지적인 오류로서 주로 의료 서류 작성이나 약물 투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약물을 잘못 투여하는 것이 근접 오류에 해당한다.
문제 31. 정맥을 통해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받은 환자는 주사 부위에 일혈이 발생하여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환자 안전사고의 가시적 오류와 잠재적 오류를 포함한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후향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은? 정답은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가시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오류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근본 원인 분석은 사고조사, 오류조사, 위험관리 등에서 활용되며 사건의 발생 과정과 관련된 인적, 기술적, 조직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문제 32.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 병동으로 환자를 전동할 때의 업무로 옳은 것은? 정답은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가 전동할 병동에 연락하여 이동 시간을 확인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 병동으로 환자를 전동할 때 환자가 전동할 병동에 연락하여 이동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조정과 조율을 위해서이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은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동 시간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일반 병동에서 환자를 원활하게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또한 이동시간 확인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환자의 이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문제 33.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은? 정답은 반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VRE 감염입니다. 비말로 감염되는 질환은 인플루엔자, 폐렴,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이다. 공기로 감염되는 질환은 홍역, 수두, 결핵이다. 문제 34. 간호단이 마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마약을 사용할 때마다 마약대장에 기록한다. 입니다. 마약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 사용 시에는 마약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병동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되도록 약제부로 신속하게 반납한다. 약제부에서는 병동으로부터 회수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대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환자에게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투약 또는 조제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입력한다. 마약장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야 한다. 열쇠는 매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장부에 기입한다. 문제 3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간호기록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환자의 건강 문제와 간호에 관계되는 정보를 사실과 관찰에 입각하여 기록한다.